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한 9시 40분 깨었습니다. 드디어 네. 금투세 폐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을 했고요. 그 순간에 그냥 그 차트를 보면 이제 솟아올랐습니다. 코스닥 쪽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이 치트키 터지면 맞습니다. 바이오다. 왜냐 개인 큰 손들이 바이오니까. 네. 뭐 어제 대폭등을 했던 이제 그럴 한우를 보냈고요. 자 여기서부터 근데 또 다른 좀 행복한 고민이 나옵니다. 이 금투세 폐지 하루짜리인가 일주일 가나 연말까지 가나 네. 바이오인가 아니면은 범위를 넓혀야 될까 네. 방산까지 갈까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요. 뭐 이후에 상법 개정 이런 거 이제 또 하나의 또 단계긴 한데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영민 매니저 이게 네. 하루짜리는 아닐 텐데 또 이 그렇죠. 대선이 딱 걸려 있고 투자 전략을 좀 삼는다면 바이오 쪽으로 그냥 쭉쭉 가요? 오히려 이제 대선 관련된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부분은 아니잖아요. 미국도 지금 주요 언론기관들이 당최 모르겠다. 오늘은 또 경합주가 트럼프 후보가 한 4개 지역에 앞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사실 뭐 진짜 이거는 뭐 개표를 해봐야 아는 몰라요, 거고 아무도. 네. 또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지난번 대선 때 한 4일 정도 이제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그렇죠. 있다. 네. 우편 투표 비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검표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서 최대 뭐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건 그냥 일단 제쳐놓고 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오전에 좀 해프닝이 있었죠. 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이제 좀 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속보가 나왔을 때는 금투세 시행에 동의한다. 이렇게 속보가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 10시 30분부터 그냥 쭈르르 급락하기 시작했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네. 결국 민생을 위해서 금투세 네.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가 시시각각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투세 폐지하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수혜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외우고 거잖아요. 있죠, 아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좀 강하게 반응이 좀 들어왔고, 근데 더 재밌는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반등 혹은 뭐 금투세 폐지를 그렇게 이제 바라셨는데 네. 사실은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들 던지는 걸 다 받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너무 박스권에 갇혀서 힘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요번에도 반등 들어오면 팔았다가 또 빠지면 다시 사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들 좀 던지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금투세 효과는 그냥 하루짜리 효과라기보다는 뭐 올해 말 그렇죠. 항상 연말까지 이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때도 대주주 요건 완화 한 해 만에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 시행이 올해 이제 겹쳐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 우리 시장은 산타 랠리를 한번 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코스닥 시장에만 기관 외국인들이 무려 5,3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확실히 이제 수급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 놓고 추세 전환이 좀 임박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제약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업종, 2차 전지. 반도체 업종, 뭐 주요 업종들이 전부 다 가격 많은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래요? 보고 예.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신흥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또 거래대금도 조금 살아나고 틈새를 좀 비집고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금투세의 효과가 하루짜리는 결코 아니다. 아니고. 상당 기간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왜 과거에 공매도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그날 네. 7% 급등했다가 하루짜리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이번 이제 금투세 이슈도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강력한 이제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일단 금투세 폐지가 하루짜리는 아니고 네. 업종도 실은 우린 제약바이오 외우고 있지만은 2차 전지에도 실은 꽤 큰 손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들이 또 반도체로 가면 반도체이기 네. 때문에 전 업종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 다 풍풍이 불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준호 매니저, 네. 이런 얘기 있어요. 금투세 폐지 플러스 해리스 당선 조합만 돼야 네. 이게 완전체고 이제 그러면 국장이 제값 받는다. 네.
트럼프 아니 그 누굴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차원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근데 금투세 폐지라는 하나의 퍼즐이 맞춘 것은 의미가 좀 있죠. 정말 좀 큰 의미가 네. 있다고 봐요.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나았던 것, 특히 이제 코스닥이 가장 나았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불확실성이 이제 전일 해소가 돼서 시장도 한 3% 이상의 아주 강한 네.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었고 특히 바이오 섹터, 뭐 2차전지, 반도체 섹터까지 좀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던 것도 저는 이 연말까지도 이 흐름이 좀 유지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 대선이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맞습니다. 네. 차라리 한 10월 초 정도에 말했으면은 10월 우리 시장이 좋았을 텐데. 올라놓고 맞습니다. 네. 올라놓고 이제 미대에서를 편안하게 봤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딱 바로 전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뉴욕 증시도 이제 미 대선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실적으로 조정 흐름이 차익 실현이 나와줬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보다는 조금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미 대선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일단은 연말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해리스가 됐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2차전지 섹터에 네. 또 조금 더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오히려 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쪽 섹터에도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무조건 뭐 금투세 폐지됐을 때는 사실상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수혜 섹터인 건 맞지만 네. 일단 우리가 미 대선까지는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투세 폐지됐으니까 바이오 몰빵 이래 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조금 있고 기다리자. 조금만 네, 기다리자. 이틀. 뭐 기다려봐야 늦어봐야 이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한 3시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이제 모든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출구조사에서 약간의 윤곽도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내일 한 수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윤곽도 나올 수 있고 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 섹터도 바이오 섹터지만 어제 2차전지도 정말 강했어요.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2차전지 섹터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전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맞아요. 충분하게 네. 상분기의 바닥을 다지고 늦어도 빠르면 4분기, 늦어도 2025년도에는 2차전지 섹터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저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변동은 나와도 오히려 대세 흐름은 꺾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식이 도박은 아니지만 2차 전지에 먼저 선진입한 이제 개인 큰 손들이 있다면 해리스 당선이 되면 아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퍼볼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좀 굉장히 빠른 큰 탄력, 기대 이상의 부스터 바랄 것 푸시업이 같아요. 되는 그런 네. 효과까지 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상법 개정을 가지고 내가 한동훈 대표에게 가겠다. 자, 상법 개정까지 되면 네. 이거 완전 우리나라의 M&A 이거 행동주의 펀드에 완전 시장 열리는 거 아니에요? 주노면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은 지금 벌써 오늘 뉴스를 보면 안 된다, 상법 개정 안 된다 얘기는 하지만은 뭐 주가 차원에서는 기업들도 책임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법 개정까지 한번 바라본다면 그런다고 시장은 했을 정말 때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정말 뜨거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 한번 우리가 맛을 봤잖아요. 예.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줬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특히 뭐 코스피 중심으로 정말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상법 개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동안 뭐 갑작스럽게 우리가 뭐 올빼미 공시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 물적 분할했는데도 맞습니다. 소송 한 번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유증뿐만 아니라 뭐 유증에도 대기오락증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가 약간의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기초 체력이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네. 여러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법이 개정됐을 때 충분히 좀 시장의 훈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투세 폐지와 또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상 지표 뒤에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호실적인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올라갈 만한 조건들은 다 갖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제도적인 부분들이나 뭐 금투세 시행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시장의 어떤 하방 압력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 뭐 결국에는 일단 이제 여론을 이기는 사실상 이제 그 제도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많은 여론과 1,500만 명의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뭐 금투세 폐지를 계속해서 응원해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조금 내려왔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고 맞아요. 있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국내 증시에는 충분히 연말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재료임에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계도 우리끼리 안 되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2002년이 됐잖아요. 이 상법 개정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 한쪽에서는 와 이게 이제 우리의 경영지배 흔들고 한국 기업들 망하게 한다는 쪽도 있지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 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이렇게 밸류 다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생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고 뭐 M&A 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와서 밸류업 시키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상법 개정도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한 수십 년을 이제 묵은 이슈이기 네. 때문에 상법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세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투세부터 이제 폐지를 좀 이거 시키고. 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네.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러다가 또 하려고 했던 것도 또 엎어질까봐 오히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좀 되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상법 개정까지 이제 단계가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저께 딱 금투세 우리나라 이제 폐지한다 폐지하는 얘기 거고. 나오니까 딱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보니까 진짜 원하는 건 상법 개정이다. 왜냐하면 주주 환원 정책,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우선이 좀 돼야 결국에는 이제 한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이제 네.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다만 이건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제기를 해왔던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또 급진적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사실 이제 기업 경영 환경이 지금 녹록치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사실 저는 뭐 상법 개정 당연히 이제 좀 추진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약에 이걸 통과를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정쟁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법 개정까지는 좀 유예적인 입장을 이제 좀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그냥 논란거리가 돼버리면 괜히 이제 금투세 세법 개정하는 이것도 부각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이제 세법 개정해서 이제 금투세 확실히 이제 폐지를 하고 상법 개정하는 거는 좀 중장기 과제. 여러 이제 기업들의 의견도 분명히 좀 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업들의 의견 또 우리 투자자들의 의견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 잘 수렴을 해서 상법 개정하는 거는 좀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좀 해 나가는 뭐 그런 식의 스탠스가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영민 매니저가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상법 개정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공을 던져버린 딜을 하러 거예요.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상법 개정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나도 금투세 폐지 안 해. 이러면 이게 지금 약간 떨리는 거죠. 뭐 예. 그렇게까지는 안 안 되겠지만 그게 또 떨린다. 다른 이제 논란거리, 논란이다. 정쟁거리를 이제 만들 수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도 좀 하고 가자. 상법 개정을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기업들이 그냥 빨리 밸류업하고 그렇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주 맞습니다. 환원하고 네. 진짜 PBR 1배만 넘으면은 누가 어떤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상법 개정을 지금처럼 외치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우리 이슈 결론을 내리고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발 네. 종목은 뭘로 맞을까요? 오늘 일발 종목은 조금 이제 좀 소프트하게 소프트? 소프트웨어 관련주 네, 네. 게임주를 좀 들고 왔어요. 정말 아, 예. 오랜만에 제가 이제 게임주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면서 네. 의외로 저는 대선은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상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오히려 물론 이제 누가 결정되는지 확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이제 좀 변수가 좀 되겠지만 일단 뭐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어제 이제 강조해 주셨던 전인대 중국 예. 쪽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 성장률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중 관계 회복이 또 다른 또 돌파구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또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좀 아직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뭔가 이제 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다. 어제 이제 비자 면제했던 소식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들이 이제 급등했고 막판에는 엔터 게임주들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엔터가 완전 들어왔거든요. 가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네. 뭐 그동안 부진했던 JYP, SM 이런 기업들이 뭐 10%가 넘는 이제 시세가 장중에 연출이 좀 됐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조금 동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물론 뭐 이 종목을 직접적인 뭐 중국 게임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건 투자 심리의 차원이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비자 면제해주니까 이제 게임 기업들 판호 발급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미 한번 해줬고 네. 혹은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그 한알령 한알령 해제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뭐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영화도 출연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생기잖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은 이제 관군제 또 연말 쇼핑 시즌 뭐 이런 또 소비를 또 진작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중국 수혜주들, 중국 소비 수혜주들이 조금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크래프톤은 뭐 게임 개발, 퍼블리싱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글로벌 게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배그. 이게 이제 총 쏘는 게임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장기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데 우리가 이제 펍지라는 이름으로 요즘 이제 부르거든요. 이 펍지가 뭐 글로벌 흥행 이게 PC 버전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모바일 쪽도 같이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크래프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NC소프트도 보셨던 것처럼 리니지 한 게임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리니지가 성장을 딱 멈추니까 NC소프트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제는 또 NC소프트가 뭐 1000명 정도 또 감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크래프톤도 이게 원 IP에 너무 좀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좀 다변화시켜야만 기업 가치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 2년 전부터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펍지 뭐 배틀그라운드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지금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작년에 매출이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7,680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상 매출액이 무난하게 2조 원 훌쩍 넘어서 지금 2조 6천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1천억 원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이제 따져보면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나오는 회사인데 시총이 16조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 크래프톤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 PR이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NC소프트가 잘 나갈 때 PR이 막 30배, 40배까지 이제 급등했던 걸 감안하면은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예상 12개월 이제 PER 수준으로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임 기업치고 1조 원 이상의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PER이 뭐 15배 정도 수준이다. 16배.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건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았었다 그동안에. 뭐 NC소프트 이슈도 있고 많은 게임 기업들이 실적 부진, 그다음에 신작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좀 허덕이면서 시장에서 계속 좀 소외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크래프톤만은 좀 적정 수준으로 재평가가 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물론 뭐 우리가 제조기업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PR이 뭐 15배 이러면은 뭐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게임이나 엔터 이런 이제 성장 섹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좀 저렴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한 게임에 너무 치중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배틀그라운드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IP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임스컴 요게 이제 게임으로 치면 가장 큰 이제 박람회 우리가 제약바이오 따지면 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그 정도의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스컴에서 인조이라는 이제 새로운 게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서구권에서 굉장히 좀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 인조이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인조이라든지 다크앤다크 M 요런 이제 신작 게임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 게임들이 크래프톤과 함께 배틀그라운드와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이제 흥행을 이제 만들어낸다면 이제 좀 고질적인 크래프톤의 이제 저평가 구간이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까 게임 기업이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 뭐 오늘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국에는 기업들 스스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주주들한테 환원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M&A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이제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중국발 이슈, 뭐 비자 허용부터 무비자 허용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의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면 한한령이 이제 풀리면 또
게임이나 컨텐츠 엔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가 이제 광군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만 보지 말고 엔터나 게임 이런 기업들도 조금 보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크래프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네. 제가 NC소프트 차트하고 네.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NC소프트 차트가 얼마나 좀 부진했냐면 사실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 우하향하고 네. 있는 단계예요. 이게 NC소프트 차트고요. 크래프톤 차트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반대죠. 네. 크래프톤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찍고, 이제 저점 찍고 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네, 올랐어요.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PER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장 초기에 주가가 50만 원대, 60만 원대 뭐 그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상승했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 아래 이제 한 33만 5천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 뭐 국내 증권사들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가 거의 대부분 다 40만 원 후반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40만 원 정도는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9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배틀그라운드, 바로 배그의 크래프톤을 골라봤습니다. 중국이 뜬금없는 무비자 우리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죠. 네. 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아무도 얘기를 많이 몰라요. 하더라고요. 예, 네. 왜 그랬는지. 자, 이와 함께 이것이 훈풍이 이제 게임, 컨텐츠, 엔터,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퍼질 수가 있는 곳도 초점을 좀 맞추셨고요. 크래프톤 이게 배틀그라운드 하나 이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을 잘 안 주죠. 이런 원 IP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한 20배 PER은 줘야 되는데 그 20배도 적죠, 실은. 예. 그렇죠. 뭐 한 그런데도 25배, 30배 성공을 정도까지 줘야 갈 수 되는데.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아킬레스건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원 IP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신작 흥행이 어느 정도 좀 조금만. 확인되면 밸류가 조금 더 네.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맘 편한 돈을 계속 버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톤에 네. 맞서는 종목. 저는 게임주보다 이제 한류 또 한한령 해제 네.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엔터. 왜냐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또 12월 26일날 시즌 네. 2가 이제 방영을 앞두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전일 또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예고편이 또 공개가 되면서 호평을 받았고 또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이정재 배우가 또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했던 레몽레인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상 들어갔으니까 네. 저는 영화 배급사인 쇼박스라는 네. 네, 기업을 오늘 좀 부치기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사실 가장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엔터와 또 이제 국내 OTT 또 그리고 영화 배급사 드라마 제작사들이 네. 또 가장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이제 그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국내 엔터 종목들이 오랜만에 다 한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쇼바스를 비롯해서 VFX 관련된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어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결국에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시즌 2 나오고 나서 뭐 원만큼의 어떤 흥행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사실상 이제 한국 콘텐츠의 어떤 힘을 알려줬던 게 사실 오징어 게임이었고 네. 그 시즌 2가 지금 방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그래도 최소한 12월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쇼박스라든지 국내 영화 배급사 관련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쇼박스를 한번 붙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야기 나오면은 늘 이제 이정재 배우의 레몽레인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떨린다. 이건 너무나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쇼박스 라인으로 쇼박스 이제 라인. 좀 네. 약간 사이즈도 있고 맞습니다. 예, 좀 안정성으로 맞아요. 거기에서 쇼박스를 오징어 게임 연관주로 네. 두 개를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의 리뷰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가고 나머지 바이오 쪽 영민 매니저도 한꺼번에 갈 텐데 에코프로 머티와 재룡전기입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머티를 가주시고 재룡전기 할 때 네. 어제 미국의 그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맞습니다. 갑자기 그 탈레너지가 그 뭐죠 아마존 데이터 쓴다는 것도 막아버리고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에코프로 알겠습니다. 머티부터 갈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가 또 어제 뭐 해리스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네. 나와주면서 2차전지 좀
훈풍을 일으켰던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사실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뭐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EU 쪽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상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보조금 혜택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유럽 쪽에서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둔화되면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약간은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EU 쪽에서 2025년부터 살아나고 또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미 뭐 LG 엔솔만 본다고 하더라도 10월 달에 뭐 지금 뭐 글로벌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또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에 또 이제 뭐 7조 규모의 또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차 전지는 이제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바닥을 다지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지. 그래서 사실상 이제 3분기의 실적은 사실 어제도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또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또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만큼 생산량이 받쳐주는 기업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머티가 장중에 10%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2차 전지가 가려면 결국 에코프로 머티가 가야 되고 결국 전구체 관련해서는 양극재 대비해서 생산량이 절반도 못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구체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고 특히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상공장 4공장이 완공된다고 했을 때 2025년도는 지금보다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약간 이 대선만 잘 마무리되면요. 에코프로 머티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네, 해리스가 되면 땡큐고 맞습니다. 트럼프도 나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금투세 폐주로는 바이오 다음에 맞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머티고 맞아요. 금투세 그것도 좋고 금리 인하의 수혜도 사실 되고. 2차 전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 이제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 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걸 보자. 그래서 결국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재룡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대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제 사실 이제 많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재룡전기가 장중에 한 11.2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하루 만에 한 10% 정도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넘어야 될 이제 허들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미반도체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주고 나서 그 이후로 목표가 하향 보고서 한 번 나오니까 조정 그림이 좀 크게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제 같이 억울하게 밀렸던 섹터가 저는 AI 전력 인프라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오히려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어저께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에도 강한 매수가 유입됐다. 그래서 미 대상과 무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중소형 변전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저께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저는 사실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내년까지는 최소한 슈퍼 사이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롱전기도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달 이제 금투세 폐지와 또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연말 랠리가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AI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효소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훈풍이 사실상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같이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 재롱전기와 뭐 일진전기, 뭐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잠깐 말했지만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빅테크가 내 돈 내고 내가 원전 전기 그냥 사다 쓰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좀 다른가 봅니다. 이게 왜 그걸 또 못 쓰게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뭐 AI 데이터 센터든 전력이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약간 규제가 뭐 나오긴 하더라도 일단 그래서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뭐 전인대도 있고 뭐 또 FMC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어차피 미 대선에 사실 이제 우주에 관심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약간의 어떤 섹터의 움직임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원전이 됐던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뭐 화력이 됐던 정유됐던 뭐가 됐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변압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가 됐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다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늘리기 위한 원전의 투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대선을 확인하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에너지 독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미리 규제하는 거. 이건 나중에 결국은
에너지세를 더 많이 받겠다라는 저는 포석으로 보고 이게 이제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SMR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에너지원을 이제 걔네들이 독점을 싹쓸이죠. 해버리면 일단 민간 소비자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징벌적인 에너지세를 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금 판을 깔아놓는 이제 규제를 얘기한 거라고 보고 실제 뭐 당장 시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기업의 자율성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나라가 갑자기 에너지 규제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약간은 좀 이제 차익 실현에 좀 별미가 좀 된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어쨌든 뭐 AI 산업의 이제 판도 자체가 이미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판도가 지금 되어버렸고 중국이 따라오니까 지금 뭐 맞고. 눈만 뜨면 중국 때리기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이렇게 이제 강제로 좀 가로막는 게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당국은 근데 또 당국 역할을 일단 해놓고 이제 그렇죠. 대통령 나오게 되면 네. 누구냐에 따라서 정유가 갈 수도 있고 신재생이 갈 수도 네. 있고 원전이 갈 수도 있고 이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 네. 결국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또 큰 변동성, 에너지 판도, 에너지 산업에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영민 매니저 쭉 다 리뷰해볼게요. 휴젤, D&D 파마텍, 네. SK 바이오팜. 어제 이쪽 라인들, 뷰티 바이오 뭐 이 라인들은 그렇죠. 뭐 그냥 눈 감고 네. 찍어도 다 되는데 좋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금투세와 좀 직관적으로 이제 수혜주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냥 금투세 폐지한다 그러니까 매수 버튼이 다 이쪽으로 거의 오는 그런 느낌이었고 특히 기관 외국인들조차도 바스켓 매수가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어제 알테오젠 보시면 주당 가격이 지금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뭐 왕창 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여러분들께 ABL 바이오, 바이넥스, 휴젤, D&D 파마텍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한다는 얘기를 어제 할 줄 알고 있었겠어요? 그냥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 하락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환율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투세까지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휴젤이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제 휴젤도 보시면 장 초반에 마이너스 5%까지 밀리던 게 이게 8%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거의 15% 가까이 이제 반등이 들어온 거고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랬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D&D 파마텍도 초반에는 줄줄줄 흘러내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다가 플러스 한 6%대까지 상승 반전이 좀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뷰티, 헬스케어 이쪽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단기 저점이 이제 어저께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성장 섹터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요걸 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로 딱 여러분들 지표화 시켜놓고 환율 떨어지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D&D 파마텍, 휴젤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도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 좀 들어왔죠. 요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포트 안에 좀 편입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이번 주에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흔들린다 하더라도 영민 매니저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 네. 이제 이 두 개를 더 맞습니다. 앞에 놓고 네. 대응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네. 오늘은 진짜 좀 애매하고 기다리고 애매할수록 뭐 할까요?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네, 섹터. 어제 재료경전기의 후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한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누가 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실상 제2의 육각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대왕고래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정도에 웨스트 카멜라와 호가 다음 달 10일 정도에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실적으로 대왕고래로 이동해서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 그래서 1차 탐수 시차 결과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만큼 매장량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외자 유치 등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어제 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고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도
기업도 장중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첫 함수 시점이 그 시추 지점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시추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탐사 시추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정도에 빠르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매장량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결국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석유가스 탐사뿐만 아니라 개발, 또 생산, 판매까지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매장량을 확인하기까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나 이제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그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그렇죠. 핵심 수혜주이기도 네.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는 또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계 이제 광업 회사로부터 일단 이제 $1,000만 정도를 투자해서요. 한 25년간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음극지에 들어가는 천연 흑연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천연 흑연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동박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롯데 에너지에도 거의 한 7조, 6조 규모의 또 이제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 이제 80여 개 이상의 또 이제 파트너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을 때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비상장사가 이제 하고 있고 코스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폐배터리 산업은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폐배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이제 2차 전지 또 그 폐배터리 관련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다 보니까 실적으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3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맞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충분히 2차 전지 업황 턴 어라운드에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가장 또 핵심이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의 또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로복구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도로복구가 돼야지 뭐 각종 식자재가 공급되고 기자재들이 공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복구가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아스콘 1등 기업인 SG와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도로복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2차 전지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가장 핵심 대표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2의 현대 로템이 될 수 있는 조건, 자격 조건은 갖췄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몇 이 명예전당의 육각형 기업들을 넣고 있죠. 현대, 로템, 또 뭐 삼성전기 사업으로 봤을 때 주가 빼고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보니까 이거 완벽한데요. 대왕고래 가스전 맞습니다. 있죠. 또 아예 광산 가가지고 맞아요. 지금 캐고 있죠. 캐고. 동박하죠. 폐배터리도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 주기로 따지면 한 2025, 2026년에 쏟아진다는데 폐배터리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왕고래 앞서 말고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가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종 육각형 기업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53,90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4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붙이기 종목이 있을까요? 특이 육각형인데 종목 제가 현대로템 할까 하다가 지금 현대로템 언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작은 종목 포스코 엠텍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결국은 자원 개발 관련된 이제 사업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진짜 자원 개발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 대선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중국 대리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반발한다 그러 하면 또 히토류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식의 이제 규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인 이제 또 반응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엠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좀 호응을 맞출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워낙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테마성 종목들 조금 이제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또 단기 테마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붙이기, 포스코 엠텍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아마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우리도 뉴욕처럼 이어질 것 같기는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금투세 페이지라는 또 아직 타오르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공 투자로 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